안녕하세요. 자, 오늘 개발법에서 환지 방식 연습 할 차례죠. 254쪽 보세요. 254쪽. 자, 저번에 그 도시개발사업 틀 잡았던 것 중에서 환지 방식에 대한 것만 다시 간단하게 써보면, 우리 환지 방식으로 한다라면은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에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인가권자가 이제 시장구청장 특이했죠. 그 다음에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조성된 환지를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사람에게 처분을 한다. 환지 처분입니다. 공사 끝나야 환지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요 공사 기간이 장기간일 때 중간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요게 이제 존재할 수가 있었죠. 요렇게 지금 요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환지 계획을 시행자가 세울 때 요 내용 기준 그리고 이제 환지 예정지 지정될 때 효과, 환지 처분 이런 것들 순서로 끝나면 개발법은 끝나고 이제 정비법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환지 계획부터 들어가 보죠. 252쪽에 01번 환지 계획 보시면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자,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사항에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 건데 그 내용이 박스에 나와 있어요. 옆에 페이지 박스에. 그래서 요걸 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 환지 계획이라는 것은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환지로 줄 것이냐, 일단 그거를 삼고 있는 것의 계획인데, 요거를 보시면은 종전의 땅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 어떤 땅을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줄 것이냐, 교환해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필지별로 이거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땅이 쭉 있겠죠, 그죠? 1-2필지, 1-3필지 이렇게 쭉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각각 어떤 땅을 환지로 앞으로 조성해서 줄 것이냐, 1-2필지로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2-2필지를 앞으로 개발해 주겠다. 2-3필지를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종전의 땅에 대해서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한다 했어요. 제가 여기서 틀 잡을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항상 두 땅밖에 없다. 환지, 종전의 땅에서 주는 땅을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는 걸 보류지. 환지에서는 환지 아닌 보류지 두 땅밖에 없다 그랬어요. 앞에서 수용 사용 방식이면은 조성 토지냐 원형지, 여기라면 환지냐 보류지. 그래서 이게 환지 설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환지, 종전에 대해서 어떤 땅을 줄 땅이냐 환지 설계하는 부분인데, 요걸 필지 대 필지로 작성한다는 게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필지별로 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는 땅과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이기 때문에 필지 대 필지로. 1번이 환지 설계고 2번 얘기예요. 지금 필지별로 된 환지 방식입니다. 제가 개발법은 항상 정비법이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여기 환지 계획과 비슷한 것이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관리 처분 계획이라 해요. 여기랑 비슷합니다. 누구에게 뭘 처분할지에 대한 계획인데, 여기는 땅 준다라면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다음 주에 배우죠. 그쪽에서는 다음 주에 배우지. 건물 줍니다. 건물을 주로 주는데 그런 것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데 기본적인 차이가, 여기는 지금 봤던 것처럼 필지 대 필지로 이게 필지별로 된 환지 방식인데, 그쪽에서는 분양 대상자별로 누구에게 어떤 건물을 줄지 결정을 합니다. 사람별로 거기는 결정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둘의 차이인데, 요거를 A라는 사람이 두 땅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환지에서 필지 대 필지로 주게 되면 A가 두 필지 가지고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다른 일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두 필지를 줘야 돼. 필지로 교환해 줘야 되니까. 근데 사람별로 준다라면은, 분양 대상자 사람별로 준다라면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전의 부동산에 이제 평가의 합계가 있을 겁니다. 그 가치에 상당하는 것을 하나를 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분양 대상자별로 준다는 의미예요. 여기는 필지 대 필지로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지금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필지별로 환지 방식이고,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에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전에 따른 공사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변형이 되잖아. 이쪽 변형이 되기 때문에 없어지기 전에 평가를 해놔요. 평가를 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요거 평가를 해보니까 우리 그전처럼 그대로 쓰면은 1억 2천으로 평가가 됐다. 요거는 1억짜리로 평가가 되더라. 요거 8천으로 평가되더라 라고 했을 때 이거는 기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확정된 평가액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건 줄 땅이잖아. 줄 땅도 평가를 해놓습니다. 대충 비슷한 것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그냥 1억으로 이렇게 통일을 합시다. 이렇게 평가를 해놔요.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줄 땅이지 현재 있는 땅은 아니잖아. 공사가 끝나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환지기 세울 때는 이거 추산액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될 것이다. 추정해서 계산된 금액 이 정도 될 것이다. 나중에 공사 끝나면 이제 이거 정확히 다시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나왔다라면 나중에 이제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을 하겠죠? 환지 처분할 때 이 땅에 대해서 요 1억짜리 땅을 준다. 그러면은 요 땅을 가진 사람은 2천만 원 손실이 생겨요. 요거는 손실 없습니다. 요거는요 오히려 2천만 원 이익이 생겨요.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 환지 처분할 때.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줄 때, 나중에 줄 때, 이 사람에게는 요 땅을 주는 대신 이 사람이 받은 손실이 2천만 원을 시행자가 이 땅을 준과 동시에 청산금으로 2천만 원을 교부해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청산할 거 없어요. 청산이라는 건 이제 이거 주고 나서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한 걸 얘기하거든요. 요거라면 이 땅을 준과 동시에 이 사람의 이익 2천만 원을 시행자가 가져와야 돼요. 이걸 청산금 징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청산금 교부받을 게 2천 있다. 청산금 요 땅에 대해서는 징수받을 게 징수당할 게 2천 있다. 요 얘기는 지금 제가 뭐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할 때기요. 그래서 지금 공사 들어가기 전에 환지 계획 내용에서는 지금 뭐를 이 내용 중에 뭐가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청산금 결정은 없습니다. 청산금 결정. 각 땅에 대해서 청산금이 얼마 결정되고 하는 건 환지 처분 시에요. 처분 시. 각 필지별 청산금 명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은 추산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박스에 지금 2번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옆에다가 지금 없는 내용을 특별히 설명하니까 적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청산금 결정 X 이렇게 환지기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닌 예를 설명하잖아. 그럼 다음 중 환지기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 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공사 들어가기 전이라. 자, 그리고 3번 내용이 필지별과 권리비대는 청산 대상 토지 명세입니다. 자, 이건 어떤 얘기냐면 청산 대상 토지를 지금 청산금 명세는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1-4 필지가 있어요. 이거 7천으로 평가됐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환지로 줄 땅을 정하지 않았어요. 이 종전의 땅은 있는데 환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환지 부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올 용어예요. 이 땅에서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환지를 지정하지 않았다. 그럼 이 땅을 부를 때 요거를 환지가 아니고 청산 대상 토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청산 대상 토지. 청산 대상 토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받을 때 과부족을 아까 현금 청산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애초에 환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족을 청산받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통째로 7천만 원을 현금으로 통째로 청산을 해줘야 돼요. 환지를 아예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청산금은 나중에 줄 때 얘기인데 요거는 환지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환지에 대한 공사를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청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산금 결정 또는 명세와 이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청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이거는 필지별과 권리별로 다 가능해요. 권리별로도 청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청산금과 다른 얘기고 청산 대상인 토지잖아. 그 다음에 4번에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가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조성되는 땅에는 있어요. 2-5 필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종전의 땅이 없는 케이스예요. 요거를 다 보류지라고 합니다. 이게 다 보류지예요. 보류지.
지금 이 땅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종전의 땅이 있기 때문에 종전의 땅에게 줄 땅이 환지거든요. 그럼 여긴 대응하는 땅이 없으니까 이 땅은 공사가 끝나도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남겨놓는, 이게 보류돼 있다. 보류, 환지로 주지 않고 남겨놨다. 보류지예요. 그래서 제가 환지에서는 두 땅이 존재한다. 환지하는 보류지. 환지 아니면 보류지, 이 두 땅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땅은 두 땅밖에 없는 겁니다. 환지 아니면 보류지. 요 말들이 하여튼 이해가 되시면은 그때그때 좀 신호를 보내주세요. 지금 누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저분 하나 빼놓고 다 모르겠어, 지금. 응? 저분 하나 빼놓고. 저분만 혼자 지금 열심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안 되면 다시 해야 되거든, 제가.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달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잖아. 환자는 보류지 두 땅만 존재해. 응? 그럼 이 보류지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사업을 이제 시행자가 결정을 하면서 이 땅은 마을회관으로 져야 되겠다. 이 땅은 뭐 도서관을 져야 되겠다. 공공목적으로. 그런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남겨놓고 있다가 예를 들어 마을회관 지을 때면 마을에게, 도서관을 지을 자는 그 도서관을 운영할 스스로 뭐 어떤 그 행정청에게 준다라든지. 그래야지 공익을 해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류지예요. 그래서 이 보류지는 정할 때 이 보류지는 누가 가진다, 누가 가진다, 이거를 환지계에서 이제 가질 자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 보류지 중에 하나가 채비지예요. 채비지. 그래서 환지하는 보류지 둘만 있는데 이 채비지라는 것은 보류지에 속해 있는 건데 보류지 한 종류입니다. 요거를 한자로 쓰면 태자가 대체할, 교체할 채자고요. 비용이 비용 비자고 땅 지자나. 그러면은 동사 목적어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 채비지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보통 비용은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거든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현금으로 내야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환지에서는 이 비용도 다 땅으로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비용 낼 것 없이 그자가 가지고 있는 종전의 땅에서 이제 채비지로서 비용 얼만큼 떼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환지를 받는 겁니다. 이게 채비지예요. 어쨌든 이것도 환지로 주지 않고, 채비지라면 주지 않고 남겨놓는 것이라 보류지 한 종류지만, 제가 보류지는 각각 누가 가질지를 정한다고 했습니다만 채비지만큼은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라 항상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사업 비용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뒤에 다 나옵니다. 이제 이게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5번에 입체환지를 계획하는 거는 입체환지 건축의 명세 등이 들어간 입체환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환지 앞에 입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보통의 제가 여긴 땅으로 주는 환지는, 요거를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보통의 환지는 평면환지라고. 평면환지. 땅에 대해서 평평한 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환지면 평면환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입체환지라면 환지 앞에 입체가 붙어 있기 때문에 환지가 부족할 때 예를 들어 지금 환지 계획을 쭉 세우는데 종전의 땅이 100필지가 나왔어요. 가정을 하기 그전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환지로 줄 땅을 보니까 이 줄 땅이 보통은 부족하지 않아요. 환지 계획 세울 때 이제 잘 설계를 해서 보통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경우가 예외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보류지를 너무 많이 준다라든지 했을 때. 그래서 환지 줄 땅이 80필지밖에 안 된다면 80필지를 다 주더라도 여기 20필지 땅에 대해서는 줄 땅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원래 환지라면 땅 대 땅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땅을 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땅을 못 주니까 시행자가 구분 건축물을 좋은 곳에 지어서, 이 구분 건축이니까 이제 구분 소유되는 거 일부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인 대지 지분을 주는 거, 요거를 입체환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입체환지는 왜 입체냐? 평평한 땅 대신에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니까 평평한 땅에 비해서는 입체적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환지로 줄 땅이 부족한 특수한 상황에서, 환지로 줄 땅이 없을 때 이걸 지어서 주는 걸 얘기합니다. 특수한 형태. 그래서 입체환지를 하게 되면 이제 입체환지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요게 환지계획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들 중에서 이제 개념 위주로 해서 뭐 환지 부착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 그 밑에 뭐 핵심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건 규칙 얘기라, 이건 제일 제가 맨 마지막에 할 때나 이거 살짝 설명드리는 겁니다. 넘기시고.
이번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세요. 254쪽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 보시면 자 원칙이 2번에 1번 환지계획 할 때 기준입니다. 이제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라. 이 환지계획을 세울 때 이것도 평가하고 이것도 평가하고 그래서 보통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비슷한 가치의 것을 주겠다는 거 봅니다. 그죠? 그래서 평가식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종전의 토지를 평가한다 그랬고 앞으로 환지 이것도 추산액을 정한다고 했잖아. 그죠?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가격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평가할 때 다 고려하라. 그게 지금 읽은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지목에 따라서 면적 크기에 따라서 토지를 같은 농사짓는 땅이라면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리, 물이 들어오느냐 아니냐, 현재 이용 상황이 어떠냐, 환경 등등 종합적으로 다 고려하여 제대로 평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읽은 내용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특례가 나오는데 한번 그 양가리 2번 특례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이게 동그라미 1번이 환지 부지정 얘기 환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아까 했던 건지 이거 환지계획 내용 설명할 때 나왔던 내용들을 요거 할 때 그 작성 기준을 보는 것이니까 지금 정상적이면 가만히 있으면 환지로 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 안 와도 시행자가 이 땅에 대해서 환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환지를 정해주는데 그럼 여기 땅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환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 그런데 환지를 받아야 될 사람은 환지를 안 받는 특수한 것을 한다.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특수한 거잖아요. 아니면 원래 땅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의 일부를 입체환지로 받는다. 이것 자체가 특수한 행동이거든요. 이럴 때는 환지 받을 사람의 어떤 신청 동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원래 환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특수한 거 받을 때는. 그래서 이자가 환지를 정하지 않으려면은 요 환지 받을 이 땅의 소유자가 내 땅에 대해서는 환지를 정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신청하든지 시행자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돼. 이게 소유자의 신청 동의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지를 받을 사람이 만약에 건물 입체 환지를 받는다.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역시 환지 받을 사람이 내 땅에 대해서 환지 주지 말고 건물 주세요라고 신청 동의가 있을 때 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환지 부지정과 입체 환지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이 환지받을 소유자 신청 동의 외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 그게 차이점이에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여기 소유자 동의 외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되느냐? 받아야 되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공사 다 끝나고 환지를 받을 때라면 여기에 대한 소유권만 여기에 대한 걸 취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권리가 대부분 이쪽으로 그대로 이전을 해요. 그럼 여기에 소유권에 임차권자가 있다라면 임차권자 등은 어디다 임차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 땅 대신에 이 땅을 받으니까 여기다 임차권을 행사해야 돼. 즉 임차권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유자 신청만 가지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자는 만약에 반대를 하더라도 원래 이 사람이 받게 되면 임차권을 환지 받을 때 행사해야 되는데 소유자 얘기만 듣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자는 임차권 그 기간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임차권을 행사할 땅을 부당하게 잃게 되죠? 그럼 임차권이 이걸 침해하는 거잖아요. 항상 법에서는 권리를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지를 부지정하려면 소유자 외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원래 법 원칙상 맞아. 그런데 여기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거는 지금 환지를 줘야 되는데 환지가 무조건 특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전개하는 건데 이때도 만약에 입체환지를 할 때도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면은 요거 사실상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임차권자가 땅에 대해서 임차권 가지고 있던 자가 건물 줄 테니까 건물에서 임차권 행사하려면 여러분들이 임차권자라면 찬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의 땅을 빌려서 거기서 땅을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챙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먹고 살고 있었어. 땅을 이용해서. 근데 건물 주겠대요. 그럼 직업이 바뀌게 되죠? 함부로 그런 모험 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일부러 안 받는다 보시면 돼. 왜?
반대가 너무 뻔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둘의 차이점. 이왕 다 설명하고서 그 관련된 거 설명하고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요 둘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환지, 감환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정환지, 감환지는 순수한 이제 면적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종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 가치랑 상관없이 이제 면적 크기만 가지고 종전의 땅이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발하기 전이니까. 그런데 환지로 개발해서 준다면 명색이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적정 크기로 주는 게 보통이에요. 보통입니다. 반듯반듯하게 비슷하게. 그래서 이 종전의 땅이 넓은 땅에 대해서 이 정도 크기의 환지를 주는 게 적당하다라면은 종전의 땅에 대해서 주는 환지의 면적이 면적상 줄어들었죠. 요거를 뭐라래요? 감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환지 앞에 감자가 붙어 있어. 감소할 감자. 종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이게 감환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적이 너무 종전의 땅이 너무 작아요. 이런 거 줘봤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정도 크게 환지를 줘야 된다면 종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 면적이 늘었죠. 요거를 증환지라 그래. 증가된 환지. 그래서 이걸 고유어로 자꾸 쓰니까 어떤 땅 면적이 작은 땅에 대해서는 환지를 늘려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 할 수 없다면 틀리는 거예요. 증환지 할 수 있고 아예 작은 땅도 다 이렇게 넓은 땅 주다 보면 환지 부족 사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는 선택이에요. 선택. 환지를 늘려줄 수도 있고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게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을 얘기합니다.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땅? 너무 작은 땅에 대해서는 환지를 늘려줄 수도 있고 환지를 아예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하지 않게 되면 여기처럼 이제 정금정산해 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시행자가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직권으로. 선택이란 말이에요. 시행자. 그래서 환지 부지정도 아까 당사자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도 하나 있고요. 너무 작은 땅이라면 시행자가 직권으로 하는 요 두 가지 환지 부지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 보세요. 지금 설명드린 거 보세요. 양가리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이게 보통의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환지받을 소유자가 신청 또는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분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 다만 이때는 해당 토지에서 임차권자 등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신청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여기서 증환지 감환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예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 너무 작은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는 것을 증환지 또는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죠. 요게 직권에 의한 환지 부지정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던 거. 그리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감환지 할 수 있다. 지금 증감환지 아까 제가 한 거 다 나와 있잖아. 또 한번 넘겨보시죠. 그럼 이번엔 입체환지, 아까 부지정과 구별했던 입체환지 개념이나 입체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받아. 자, 이때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으로 충분하지 임차권자 등의 신청 동의는 없잖아요. 없잖아. 이게 아까 환지 부정과 차이라니까요. 일부러 반대가 뻔해서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토지 소유자 신청 외에도 건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원래 건물 소유자는 뭐 땅 받을 사람이 아니라서 보통 환지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인데 우리 건물이 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청산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체환지를 통해서 건물 받게 되면 청산 안 해도 되니까 어차피 건물 받는 게 입체환지라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 다 되는데 임차권자 신청은 아니라는 거지. 차이점. 그리고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의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을 주는 것을 땅 대신에 요걸 준다? 입체환지라는 개념이죠. 이게 입체환지라는 개념입니다. 요게 입체환지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기본적인 것만 살펴드렸고 옆에 페이지 보시오. 옆에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공공시설 용지 등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공공시설을 지을 용지라면은 공공시설 지을 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환지계획 세울 때 아까 그 귀찮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여기는 적용 안 하는 게 혜택이에요. 적용 안 하는 게 혜택이지. 그럼 공고설 용지를 이제 그런 기준에 상관없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공도법의 어느 하나에 관한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적응 기준을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적응 환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적응 환지도 요거 쓰신 분이 그냥 알아서 쓴 거야. 알아서 쓴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까 여러분 맨 처음에 배웠던 종전의 토지와 환지 가격 평가할 때 그 7가지 기준 쭉 있었죠. 위치, 면적, 토지,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고려하라. 그 기준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 안 해주는 게 혜택이거든요. 그런 평가 기준과 상관없이 특혜를 주는 거지 뭐. 그 다음에 5번은 됐고 5번 나중에 6번 보세요. 여기서 채비지 보루지 개념이 나옵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든지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경비 또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이게 보류지 개념이에요. 환지로 정하지 않는 걸 나머지를 다 제가 보류지라고 한다 그랬죠? 환지로 정하지 않는 게 다 보류지예요. 경비에 충당하든 일정한 목적이든 뭐든 불문하고 하여튼 환지하는 게 다 보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를 보류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그 보류지 중에서도 따로 경비에 충당하는 게 뭐라고요? 채비지. 요 개념이에요. 이 개념. 됐습니다. 그러면 요 약간 내용과 기준 중에 약간 복잡한 부분도 있었지만 일단 이 정도 보시고 제가 지금 안보고 중에 일부는 이제 차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할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갖고 4번의 환지계획 인가를 보시면 4번에 1번 보시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시장구청장인가? 제가 개발법에서는 요거 하나만 시장구청장이고 요거 외에 나머지 행정청으로 오면 다 지정권자를 얘기한다 그랬죠? 시도지사 이상인 지정권자를 다 얘기합니다. 요거 하나만 시장구청장이잖아.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을 때요. 행정청이 시행자라면 자기가 자기 제일 아랫사람 행정청의 의견을 듣겠습니까? 인가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을 때 시장구청장의 인가를 받아라. 됐습니다. 됐고요. 넘겨보세요. 그럼 환지계획 끝났고 환지 예정지 들어갑시다. 환지 예정지.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제 요겁니다. 예정지. 다른 절차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것만큼은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사인이 장기간 때 중간에 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통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소유자 등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 못하게 하는 게 보통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용수익을 하게 되면 시행자가 공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사용수익을 금지시키고 내보내야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보통 사용수익이 못하게 되는데 이 못하게 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빨리 공사가 끝나야 공사 끝나고 중검사를 받는 다음에 환지 처분을 받아야 본인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참을 수준이 아닐 때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공사가 근데 끝날지를 몰라요. 대부분은 완성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아직 일부가 뭐 안 돼서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여튼 준공검사 자체를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네. 공사를 다 완료를 못해서 마무리를 못해서. 이렇게 공사기간이 장기간이 되면 사용수익 못하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고 그러면 그 소유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아직 환지 처분을 안 했지만 일단 완성된 것에 대해서 그자가 받을 앞으로 환지를 환지에 대한 소유권 없이 즉 환지 처분 없이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게 해주면 오랜 동안 사용수익 못해서 고생하는 이 소유자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게 환지 예정지예요. 그럴 필요가 있으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할 수 있다고. 만약에 지정이 되면 말 그대로 환지 예정인 땅이 환지 예정지 아닙니까? 이자가 받을 각각의 땅에 대해서 이자가 받을 환지를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 소유권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 환지를 그대로 환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임시로 사용 수익을 한다. 그게 예정지정의 기본 효과예요. 그래서 요 그림 갖고 요 예정지정 효과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각각 종전의 땅에서 받을 환지를 예정지로 지정하기 때문에 자, 우리 환지계획상 이게 종전의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앞으로 환지로 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소유권은 A가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A가 소유자입니다. 요거는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겠죠, 현재.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 나중에 환지 처분을 했을 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지금 그 전에 즉 소유권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소유권 민법상 소유권에서는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에 세 가지 권한이 있다라고 맨날 배우시는데 사용 권한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소유권을 이루는 세 가지 권한이 사용, 수익, 처분권이잖아. 여기에 소유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곳을 예정지로 그대로 지정하는 순간에 여기가 환지 예정지가 되는데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이 사용 수익권만 이쪽으로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 사용 수익권이 이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 없이 임시로 앞으로 받을 환지를 예정지로 해서 임시로 사용 수익하라. 사용 수익권이 이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그대로 이전하기 때문에 요거를 기본적인 효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거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소유권은 여기 있는데 소유권 중에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무엇만? 사용수익권만 이쪽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A는 종전의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해요. 법에서. B는 뭐예요? 환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가 돼. 이게 이제 예정지가 됐잖아. 환지 예정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인데 누굴 묻는지 또 어느 걸 묻는지 보세요. 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종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나요? 갔대니까 이쪽으로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사용수익해서는 안 돼. 여기를 사용수익해야 된다니까. 여기를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면서 이것도 사용수익해요. 그럼 이중 사용수익이 되잖아. 사용수익이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종전의 땅은 사용수익 못한다. 처분할 수는 있나요? 처분권 있잖아요. 있는데 왜 못해? 있는 권리를 왜 행사 못해요? 처분권 있지. 저기 처분권 있잖아요. 이거를 팔게 되면은 요거 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승계해서 여기로 행사하겠지. 이번에는 종전의 소유자는 무엇을? 환지 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처분할 수는 남의 땅을 어떻게 처분해? 처분권은 안 왔는데 처분권은 B가 가지고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 그러니까 예정지가 되면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정지가 정되면은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 예정지를 사용 수익만 하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 종전의 땅에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니까 이 소유권을 중에서 무엇만 넘어갔다가 예정지로 사용수익만 넘어갔으니까 종전의 땅은 사용수익 못하고 처분할 수는 있고 예정지는 사용수익 할 수 있고 처분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 그냥 파생되는 거 그냥 얘기했을 뿐이야. 그거 원리 하나만. 자, 이번에는 그럼 B는 뭐냐? 수인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인 의무. 이 수인 의무. 요 수인 의무라는 말도 민법에서 쓰나요? 잘 안 쓰나? 아예 받을 숫자, 참을인 자, 참고 있어야 된다, 수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 이런 용어. 처음 들어요? 우리 옛날에 민법할 때 했는데 요새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하나? 참아야 하느니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B가 여기 땅에 있으니까 소유권이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에 대한 사용수익 처분이 원래 있는데 예정지가 지정되면 여기 이 사람이 와서 사용수익을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걸 B가 내 땅에서 왜 사용수익해? 이렇게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의 사용수익을 자기 땅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참고 있어라 이거예요. 참고 있어라. 이게 B의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B는 자기 예정지에 가서 거기서 사용수익 하겠지. 이 사람이 써야 되니까. 수인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따 문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채비지라고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환지 예정지도 당연히 있지만 환지 계획대로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채비지도 같이 예정지로 지정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채비지는
시행자가 요거 가져가는 거라고 했죠? 자, 우리 시행자가 예정지로 만약에 채비지가 지정이 됐다라면은 시행자가 채비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예정지 효과로서 예정지 효과로서 자기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느냐?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게 둘의 차이예요. 원래는 글쎄 처분권이 안 왔으니까 처분 못하는 게 맞는데 사실 채비도 그렇죠. 나중에 시행자가 공사 다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대한 채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시행자가 채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왜 특별히 줬느냐? 요걸 처분할 수 있어야 요걸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사면 그 돈 받아갖고 사업 비용에 충당하라고 사업 비용 충당해서 사업 잘하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정지는 처분해서는 안 되지만 채비지라면 시행자가 처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원래는 공사 다 끝나고 환지 처분 다음에 처분하는 게 보통이지만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미리 처분할 수 있는 게 채비지예요. 미리 처분할 수 있어요. 요 구조. 이 그림으로 그려서 처음에 보면 복잡할지 몰라도 그대로 기본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정지의 기본만. 예정지에서 언제까지 사용수익하냐? 소유권 여기에 대한 취득하기 직전까지입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하니까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예정지에 따라서 사용수익만 하고 다음 날 되면 이제 소유권 넘어가면 거기에 따라 소유권에 따라 사용수익을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얘기들. 이게 이제 예정지의 기본 효과예요. 기본 효과 치고는 제가 기본 치고는 다 한 거야. 자, 예정지 한번 의의를 봅시다. 자, 2번 보세요. 2번. 그냥 2번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 시행으로 해서 필요하면 도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잖아. 할 수 있다 밑줄. 예정지만큼은 시행자가 임의적이에요. 지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라. 아니 임차권자가 여기 있다면 임차권은 사용수익권에 속하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임차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권을 행사할 땅도 어딘지를 정해주라는 얘기죠. 당연히. 자, 지정효과를 제가 주로 말씀드렸는데 옆에 페이지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4번에 지정효과를 보시면 양가로 1, 2, 3번 요걸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양가로 1, 2, 3번을 양가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 종전의 권리자 등은 제가 A로 표현했던 거죠. 종전의 소유자 등은 예정지 등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이제 쓰면 돼요.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이때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쓰는 겁니다. 공고 다음 날이면 소유권에 따라 사용식이 시작되는 것이라 그 직전까지 최대한 쓴다. 지금 소유권 없이 쓰는 경우잖아.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이 임차권 행사할 부분, 예정지 등에 대하여 예정지에 대해서잖아요. 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종전과 같은 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예정지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내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 얘기로 법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은 못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뒤에 종전의 땅은 사용 수익이 없다라고 돼 있고 종전의 땅은 사용 수익이 없다 그랬고 나중에 환지에 대해서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가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그때까지는 안 넘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그림대로 해석하시면 돼. 즉 예정지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처분은 못하고 종전의 땅은 사용 수익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당연히 처분은 할 수 있고 처분권이 있는데 왜 못해요? 해석한 그림으로 하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가로 2번이 바로 제가 B에 수인 의무 참고 있어야 된다. 그거 받을 수자 참을 인자 환지 예정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 사용수익을 시작하는 경우에 누구는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등은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등이죠. B죠. 요 사람은 예정지의 효력 발생부터 환지적 공고되는 날까지 그때 똑같이 이를 환지 자기 땅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예정지를 지정받은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종전 토지상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원래 전문사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서 요건 좀 더 줄여놓은 거예요. 결국 이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가 여기에 대해서 권한 행사하는 것을 자기 땅이라고 방해해서는 말고 참고 있어라 하는 게 수의논문이라고 이게. 그리고 상가로 3번이 채비지에 대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시행된 경우에는 그 도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예정지만큼은 채비지만큼은 시행자가 사용 수익 처분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아까랑 차이점이고. 자, 예정지까지 했습니다. 예정지까지 했고요. 자, 10분 쉬시고.